속보입니다. 2020년 6월 13일 새벽 5시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서 한 아버지와 쌍둥이 남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태준 38세, 전직 산악구조대원, 그리고 그의 쌍둥이 자녀들 김민준, 김민지, 당시 7세, 수색 72시간이 경과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잠겨있던 작은 신발 한 짝, 그 위에 선명한 붉은 핏자국, 이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쉽게 길을 잃을 리 없어. 뭔가 이상하다. 계획적이야. 김태준. 그는 누구였을까요? 15년간 산악구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127명의 생명을 구해낸 베테랑이었죠. 지리산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사람. 그럼 그가 왜 사라진 걸까요? 박미영 씨 35세. 태준의 아내이자 쌍둥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너머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온라인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죠. 연기 쩔어. 공범 맞네. 애들 어디 숨겨놨지? 그날 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준 가족에게는 빚이 있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리고 생명보험까지. 아이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죠. 우연일까요?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거야. 완전 범죄를 꾸민 거지.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계획적 실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태준이는 아이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김태준은 아이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정기적인 가족 하이킹이었죠. 오늘은 아빠가 특별한 곳을 보여줄게. 비밀 장소야. 아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응.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 태준은 항상 아이들에게 산의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둘째, 서두르지 마라. 셋째,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멈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형제는 붙어 있어야 해요. 아이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맞아. 너희 둘은 하나야. 오후 2시 30분 그들은 노고단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애들아, 비가 올 것 같다. 빨리 대피해야겠어. 그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물폭탄이었죠. 15분 만에 150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였어요. 민준아, 민지야, 내 손 잡아. 하지만 비는 더욱 거세졌고 그때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노고단 북사면에서 시작된 토사가 시속 60km로 쏟아져 내려왔어요. 키 큰 소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애들아, 엎드려. 눈 감지 마. 태준은 마지막 순간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동굴로 가. 손 놓지 마. 형제는 붙어 있어. 하나, 둘, 셋. 그리고 침묵. 태준은 그 자리에서 거대한 바위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진실을 몰랐어요. 수색 일주일 차. 발견된 것은 핏자국이 묻은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혹시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실종을 꾸민 건 아닐까요?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만해요. 제발. 우리 태준이를 그렇게 보지 말아요. 어머니는 울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리산 가족 살해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다. 애들 불쌍해. 어머니도 연기하는 거 아냐? 계획적 범죄 확실해 같은 댓글들이 난무했죠. 박미영 씨는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홀로 말이에요. 태준아, 애들아, 엄마가 여기 있어. 나와도 돼.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 살아있어요. 느낌이 와요.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직도 못 포기해? 그냥 인정해. 내 남편이 애들 죽인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체중은 15kg나 줄었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태준아, 민준아, 민지야. 엄마 여기 있어. 2년, 3년, 그리고 4년. 세상은 그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지리산 중산리 계곡에서 한 등산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는데. 안개가 짙게 깔린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젠장. 오늘 여기서 자야 하나?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나? 낡은 산장이었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은 목조 건물. 문을 열자 그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두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는 야생동물 같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엉키고 길었고 옷은 해진 채로 몸에 붙어 있었죠. 너희들 누구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벽 쪽으로 물러섰어요. 등산객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4년 전 실종된 그 쌍둥이였던 거예요. 김민준, 김민지. 4년 만에 살아서 발견된 겁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년 전 살인자로 몰렸던 김태준.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살았니? 아이 민준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알려줬어요. 산에서 사는 법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정말 아이들을 숨겨서 키운 건가? 하지만 아이들의 다음 말이 모든 오해를 부쉈습니다. 아빠가 우릴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았어요. 아이들은 그 4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었다고 했어요. 비가 오면 물을 모으고 배가 고프면 열매와 나무 껍질로 버텼다고 했죠. 둘이 함께 절대 혼자 판단하지 않으면서요. 가끔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봤어요. 이 말에 수사진들이 주목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가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이 머물렀던 산장에서 낡은 수첩이 발견되었어요. 빗물에 번져 흐릿했지만 분명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멈춰라. 듣고 움직여라. 서두름은 위험이다. 형제는 함께. 산을 믿어라. 그 수첩은 아이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수첩 옆에는 자주 물과 소금,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고 했죠.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김태준의 동료였던 은퇴한 산악구조대원 이만수 씨 67세였어요. 그는 4년 내내 그림자처럼 아이들을 지켜보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줬던 거예요. 이만수 씨는 고백했습니다. 태준이가 마지막에 부탁했어요. 형님, 제 아이들 보여주지 마세요. 들키게 하지 마세요. 대신 살 수 있게만, 그렇게만 해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김태준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찢어진 외투와 부러진 호루라기, 이니셜이 새겨진 멈춘 시계가 그 자리에서 함께 발견되었죠. 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흙더미를 막아냈고 아이들을 동굴로 밀어넣은 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쌍둥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 동안의 기다림과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우리가 살아남았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멈추고 듣고 기다리고 함께 움직였어. 아버지의 희생은 쌍둥이 남매의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날의 핏자국은 범인의 흔적이 아닌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김태준.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